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전두환 정부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은 이제 서울의 봄,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그리고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걸 한번 봅시다. 12.6 사태가 뭐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거죠. 예, 그래서 12.6 사태, 그 다음에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그 김재규와 계엄사령관인 정승화가 관련이 있다 해서 신군부가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합수부장이었던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는 것을 12.12 사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두환을 위시로 하는 신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그 시위는 유신헌법을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신군부 퇴진, 그 다음에 비상계엄 철폐, 이거를 캐치프레이스로 내걸고 서울에서 큰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모, 시위,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서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로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정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불량배, 깡패, 조폭 같은 그 사회악이라고 그래야 되죠.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에 요즘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회정화를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는 또 헌법 개정을 해요.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는데 대통령은 간접선거 대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게 되죠. 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걸로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11, 12대를 대통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의 정책을 보면 학생들이 교복과 두발을 자율화시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이제 교복을 다 입었었어요. 그러면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빡빡 깎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율화를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완전히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있던 본고사를 폐지하고 가외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대학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그리고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고 해서 대학 입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개혁이 됩니다. 이때 이제 눈치 작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요. 계속 지속되어 왔던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82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6월 민주항쟁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여대생을 취재하는 도중에 성고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가 그 체포된 박종철이 고문으로 인해서 죽는 고문치사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신근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데 야당과 이제 제야 세력들은 이 때를 이용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 시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전두환 정부는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헌법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위 도중에 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렇게 해서 시민과 학생들은 60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결국 이 시위에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를 수용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국민 직선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임기도 5년 단임제 이렇게 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를 해서 헌법을 바꿨는데 왜 그 여당이 또 당선이 됐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가 실패해요. 그래서 세 명이 다 나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다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 경제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던 당시인데 어쨌든 이 석유 파동도 튼튼한 경제 기초로 인해 가지고 극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호황을 이룹니다. 경제 호황을 이루는데 거기에 더더구나 3조 그래서 유가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해서 이게 맞물려서 경제가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보면 민족화학,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예술공연단도 교환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83년에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서 8기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5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